4에서 7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자, 관점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추론 형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경제 질문이군요. 이거 보니까. 그죠? 뭐, 은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문맥상 바꿔쓰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지요. 경제 지문이 아니었나? 기술 지문인가? 자,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다.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용어만 가져가면 되겠죠? 네, 개인 데이터, 정보 주체, 그 다음에 뭐 데이터는 물리 형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은 빅데이터 보유자,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뭐 내용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자, 유통이 쉽다 이렇게 해놨네요. 바꿔쓰기 있었습니다. 유통이 쉽다. 자, A 부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 용이하다. 용이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용, 사용하다, 이 쉽다. 유력하다 아니고 용이 맞고 원활하다. 글쎄 세모 유력하다 아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이하다 이게 되겠네요. 그럼 답 1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시 지문. 자, 다시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뭡니까? 바로 여기 정보 주체로 보는 경우에 이 소유권을 정보 주체로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나 줄을 좀 끌고 와서 이렇게 정보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독해가 좀 필요하죠. 자,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은 뭡니까? 이 데이터 소유권에 관련된 겁니다. 둘로 나눠져 있네. 그쵸? 그래서 빅데이터는 보유자, 뭐 기업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주체.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느냐, 생산 주체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다음 단락이에요. 최근에는 논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의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자, 이 단락에서 얘기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뭐뭐란 이제 개념 나오네요.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자, 이동권에 대한 개념.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한 개발 과정을 거쳐.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약정에 따르다. 약정에 따르다. 약정은 뭐 계약, 정해진 계약, 규정이 되겠죠? 약정에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하고 3번만 보면 되는데 의탁하다라는 것은 뭐뭐에 기대어 라는 얘기예요. 뭐뭐에 기대어. 그래서 B 부분에서는 근거하여가 훨씬 더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약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 상당히 좀 쉬워졌어요. 지금 문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좀 문맥을 파악하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뭐 단어들로 조금 이제 평이한 단어들을 배치해서 좀 이렇게 바꿔쓰기 문제 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자,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약정의 근거에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요.
자, 이제 소유권, 데이터가 소유권이 아니라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고, 그 이동권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어떤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A 부분. 자, A와 B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생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어떤 내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송받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기업이 수집할 때보다 전송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이럴 때 생성 비용이 절감된다. 자,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정보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뭐에 대한 공유와 유통입니까? 바로 이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B 부분. 한편 정보 주체가 보호하는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때 정보 주체는 우리가 개인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보안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 제공했을 때 혜택이 많은 기업에다가 데이터를 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의 생성 비용 절감은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기업이 발생을 했으면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한테 우리 좀 그 데이터 좀 쓰자. 정보 좀 쓰자. 우리가 지불할 때 비용을 지불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며 신규 기업이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또 전송받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신규 시장에 진입한 어떤 기업한테 이거를 안 주려고 하겠죠. 이게 자기들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번 문제를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입장에서 가나다라에 대한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의 입장에서 자, 그럼 A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비용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성하는 것보다 생성보다 전송을 받으면 그러니까 직접 생성 미안합니다. 생성이 아니라 더 수집이죠, 수집.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으면 비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거래 비용이 있는데 뭐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기업과 그렇죠? 그럴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아내면은 그만큼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A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입장에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가는 어디 있어요? 정보 주체가 지정화의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입니다.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 그렇죠?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까지 맞고요. 데이터의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A는 뭐였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용 절감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을 받는 경우죠. 이럴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요, 개인한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기업한테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다라면 다를 또 볼까요?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이네, 신규 기업. 다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건, 그렇죠? 정보 주체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동권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래 비용은 당연히 줄일 수가 있죠. 자, B의 입장에서 다가 라와의 거래 실패에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자, 라는 누구였어요? 기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은 자신들이 수집하거나 전송받은 데이터 이것을 좀 재가공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신규 기업한테 이렇게 주기 싫겠죠. 자, 그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집하지 못하여 다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겠지. 4번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자, 나는 누구? 기업입니다. 라는 누구?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에요.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직접 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말 그대로예요. 데이터를 모았단 말이야. 수집했어. 그것을 어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가공하고 후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생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다른 기업한테 안 줄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업 간 공유 유통이 위축될 수 있죠.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가 누구였어요?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입니다. 가는 누굽니까?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나에서 가로 데이터를 이동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자, 본 지문을 보면 좀 지워놓고 본 지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였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바로 가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이득 취함. 물론 나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우리가 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 5번은 이게 지문을 통해서는 파악이 안 돼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불이익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활성화가 되죠. 바로 밑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 B와 달리 A 입장에서. 아니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B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요. 어떤 이 공유, 유통 촉진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B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독점화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위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이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즉 데이터 공유나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와 달리가 아니라 이 부분은 B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부분 이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가는 경제적 이득을 확실하게 취하는데 나는 잘 몰라요. 이 지문만 갖고서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추론 형태의 문제라고 좀 보면은 될 수 있겠네요. 추론도 아니네요.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게 이제 외적 준거에 의한 추론 문제가 되겠죠.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의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발음이 구리군요. 자, 포인트 뭐가 있어요? A은행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생성 비용 발생했죠. 그리고 이거를 분석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자,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의 계좌자동 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용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요청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동을 해요. 그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1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용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맞죠?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 결정 행사 그렇습니다. 3번,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 그렇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네 번째,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자, 요거는 이미 가공된 거죠. 그쵸? 가공되고, 저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분석 가공한 겁니다. 분석 가공. 어디에서? A은행에서요. 그러니까 순수한 갑의 어떤 데이터는 아니죠. 때문에 데이터 이동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보자. 아까 어디 있었더라? 예. 여기 다만, 이 부분이죠.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번에 이 갑은요, 이거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답 4번이고요. 5번도 확인.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착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좀 평이해졌어요. 예전 문제 수준에 비해서는 한 뭐 중하 정도? 네, 중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